네,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코드 중에서 무비 1번, 무비 2번, 무비 3번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었는데요. 무비 3번 딕셔너리에서 요것만 장르를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객체들은, 다른 딕셔너리들은 ID, 타이틀, 장르, ID, 타이틀, 장르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영화만 ID와 타이틀, 장르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할게요. 실행하셨으면 이제 그 밑에 셀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밑에 셀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은요. 네,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첫 번째 두 개의 딕셔너리는 장르, 아이디, 타이틀 세 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이고요. 마지막 딕셔너리만 아이디와 타이틀, 키 밸류, 아이템이 두 개밖에 없는 그런 그 딕셔너리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이거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데이터 프레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르 부분을 보시면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르 부분에 드라마, 애니메이션. 근데 세 번째 딕셔너리에는 장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NA, 값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값이 없다. 다른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MID라고 하는 부분은 1, 2, 3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MID 1, 2, 3. 타이틀, 브로커 범죄도시, 짱구는 못 말려. 타이틀, 브로커 범죄도시, 짱구는 못 말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딕셔너리에서만 장르가 빠져 있고요. 그 부분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거기가 비어 있으면 NA로 채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그 비정형 데이터 혹은 반정형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인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때 그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 계시죠? ADSP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비정형 데이터. 그 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CSV 파일,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이 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들이고요. 제이슨은 반정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정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형식이 있기는 있어요. 제이슨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괄호가 있어야 되고 키 밸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만 따르면 그 안에는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이템 한 개짜리여도 상관없고 두 개짜리여도 상관없고. 그래서 보통 제이슨은 완전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기보다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뭐 음악 파일 등등등.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파일들은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비정형 데이터나 혹은 반정형 데이터들을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 즉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프레임은 딱 이렇게 열과 행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반정형이나 비정형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위에는 3개 있고 아래는 2개 있고 빠져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 듬성, 능성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그 파일도요. 그런 형식,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비트 ly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도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교재 가장 마지막 챕터가 데이터 분석 예제죠. 거기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제 중에 하나고요. 우선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데이터셋은 어디서 가지고 오시면 되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기에서부터 가지고 오시면 돼요. 주소 여기 혹시 그 브라우저에서 지워버리신 분들은 저기 접속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github.com sm pydatebook 리파지토리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접속하신 다음에요. 접속하신 다음에 데이터셋 폴더를 들어가세요. 데이터셋 폴더를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bit.ly usa gov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파일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로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파일이 보여버려요. 보여버리니까 일단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판다스의 read.csv는 GitHub에 있는 것도 읽을 수가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파일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는 이거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웹에 있는 파일, 즉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HTTP로 시작하는 경로에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시작하는 그런 경로에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read.csv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read.csv는 그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GitHub 주소만 가지고 오면 파일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돼요. 일단은 파일을 오픈해야지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하실 때는 아까처럼 그냥 클릭만 하면 다운로드가 안 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다운로드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이게 보이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하시면 이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떠요. 확장자가 txt니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폴더 하나 지정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일 처음에 한 거는 무엇을 했냐면 저 폴더를 찾아갔어요. 여기 있는 파일, 그죠? 이게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파일이에요. 로 파일이죠.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 파일. 여기에 있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어요. 다운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 다음 단계에서 하실 일은 다운로드한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나 또는 콜앱 활성 세션에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콜앱 세션에다가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이 세션이 종료가 되고 다시 실행이 되면 그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간단하게 하실 때는 그냥 활성 세션에만 업로드를 하시는 게 간단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옆에 여기 파일 탐색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하시면 돼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경고가 뜨긴 떠요. 재활용 이 런타임이 다시 실행이 되면 업로드된 파일은 삭제되니까 나중에 다시 업로드해라. 이런 얘기가 뜹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example.txt가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먼저 하시고, 여기 이게 구글 드라이브 연결이죠.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셔서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활성 세션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까지가 끝났습니다. 그죠? 자, 업로드까지가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그 업로드한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을 먼저 하세요. 오픈을 하시고, 오픈된 파일에서 파일의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 줄씩 읽으면서 반복을 하시는데 무엇을 반복하시냐면 읽은 문자열, 이 문자열은 제이슨 포맷입니다. 제이슨 포맷이에요. 읽은 문자열을 딕트 타입 객체로 변환하고 리스트에 추가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작업이에요. 그죠? 파일 오픈하고 한 줄 읽어서 딕트로 변환했으면 리스트에 추가하고, 두 번째 줄을 읽어서 딕트로 변환하고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거를 우리가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가 다 끝났으면, 전체 읽기가 끝났으면 파일 내용이 모두 어펜드가 끝난 리스트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했었죠. 제가 코드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할 겁니다. 분석을 시작을 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확인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확인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두 개는 끝났어요. 두 개는 끝났으니까 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한 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코드가 오전에 사용했었던 코드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막상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네. 이경이는 교재 가져갔니? 예, 이거 가져왔어. 가져왔어? 자, 그래. 이경이는 그동안 답석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알았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줄이면 끝나요. 그죠? 리스트 컴프레hen션 사용하면 두 줄이면 끝나고요.
데이터 프레임 변환하는 건 한 줄이면 끝나죠. 네. 여러분들 하시는 중에 이 파일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요.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이냐면 bit.li 서비스를 이용해서 usa.gov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들의 로그 정보를 저장한 파일이에요. 이 파일은. USA.gov는 미국 행정부, 우리나라 치면 go.kr에 해당하는 미국 행정부 공식 그 사이트고요. bit.li 서비스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웹 주소가 너무 길 때 그거를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주소 서비스하는. 네.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뭐예요? 유튜브 주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간단한 주소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게 bit.li. 그래서 그 bit.li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국 사이트 접속한 그런 로그들입니다. 네. 드래그 앤 드랍이 아니에요. 일단 다운로드 받는 거 올라오는 거가 드래그 앤 드랍이 안 되는 이유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을 오픈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오픈하실 때는 with 구문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죠. 현재 디렉토리가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example. 이 위치는 여기에서 직접 경로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현재 폴더인 경우에는 이 위치는 그냥 현재 폴더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파일 이름만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를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경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 여기 점점점이 있죠. 점점점에서 클릭하시고 경로 복사를 이용을 하시면 실제 파일의 경로는 실제 파일 패스는 이게 실제 경로예요. 이게 실제 경로인데 이거를 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는 거를 무슨 경로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이렇게 example.txt 이때는 앞에 슬래시를 쓰시면 안 돼요. 슬래시 없이 파일 이름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를 상대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 경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콜앱의 활성 세션을 내 로컬 PC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로컬 PC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를 파일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한 줄씩 읽겠다라고 했죠. 읽은 내용을 일단은 포문을 써볼게요. for, s, in, file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 한번 해보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포문을 돌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많은 라인이 프린트가 될 거예요. 한 줄만 프린트하고서 그냥 끝내볼게요. 잠시만요. example 제가 잘못 썼군요. 네, 한 줄을 딱 출력하고 나서 파일에서 한 줄 읽어서 출력하고 그냥 끝내버렸죠. 그 다음 줄은 출력을 안 했어요. 안 했고 지금 여기 그 끝에 비어있는 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비어있는 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일 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줄바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줄바꿈을 지우시려면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파일에서 한 줄 읽어드린 거에서 s.strip 여기까지 하면 여기 한 줄 읽어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자? 그렇게 읽어드린 문자열을 딕트 타입으로 변환하자. 이거는 JSON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JSON 함수는 JSON 객체로 만드는 게 load s예요. load s.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출력된 모습이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묶여 있죠.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데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형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요거는 딕셔너리를 프린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어 있는 리스트에 어펜드 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요 내용. 문자열을 읽은 내용을 JSON으로 변환해서 그 변환한 내용을 리스트에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코드 대신에 레코드라고 할까요? 기록들이니까 기록들, 레코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추가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JSON 모듈에서 load s의 내용을 하자 이렇게 했죠. 그렇죠? 어디 갔지? 제가 단축키를 잘못 눌렀나 봐요. 단축키를 잘못 누른 것 같고. 네. 어떤 문자열을 객체로 변환해서 그거를 리스트에 어펜드 하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야. 무엇을 할 거냐? 어떤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에서 스트립 그 양쪽에 있는 공백들을 제거한 녀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S가 뭔지를 가르쳐 주면 돼요. S는
for s는 in 어디에 있다? 파일에 있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파일에 있는 파일에서 한 줄 읽어서 제이슨 객체로 변환하고 리스트에 어펜드하고 파일에서 두 번째 줄을 읽어서 다시 객체로 변환하고 리스트에 어펜드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겠다. 요 두 줄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읽기 모드로 오픈을 했고요. 첫 번째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반복. 이게 반복이죠. 반복하고 있고 문자열을 딕트 타입으로 변환해서 문자열을 딕트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는데 시간이 뭐 1초도 걸리지 않았고요. 우선 랭스를 먼저 좀 볼게요. 레코즈의 랭스를 먼저 좀 보시면 3560개라고 되어 있어요. 3560개. 즉 이거 무슨 의미가 될까요? 3560개의 딕트 객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다라는 얘기예요. 랭스는 원소의 개수잖아요. 리스트에서 원소의 개수가 랭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한번 출력해 볼까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만 출력해 볼까요? recordes에서 인덱스 0번.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인데 A라고 하는 키값에는 이런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AL이라고 하는 키값에는 이런 값이 저장되어 있고 쭉 내려가서 U라고 하는 값에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딕셔너리인 거예요. 이게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그럼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는?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 출력해 볼까요? 음수 인덱스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레코드에 -1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마지막 원소잖아요. 마지막 원소를 보시면 여기도 A, AL, C, CY 이렇게 하면서 끝날 때 U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A랑 A, 그 다음 마지막 원소도 A로 시작하죠. AL, C 이렇게 있죠. AL, C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CY, CY 똑같고요. 그 다음에 G, G도 있고요. GR, 여기도 GR 있죠. H 있고요. H 있고 HC, HC 있고요. HH가 있고 여기도 있죠. L이 있네요. L 있고 LL 있고요. NK 있고 RT, TJ 똑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원소랑 마지막 원소를 보니까 사용되는 키값이 다 똑같네요. 사용되는 키값은 다 똑같고 그 키값에 포함되어 있는 value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거죠. value들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모든 원소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항상 똑같다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어요. 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로그들은요. 그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리퀘스트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요청을 보낼 때 그 서버 쪽에서 남길 수 있는 그런 로그들이고요. 그 몇 가지를 보면 A라고 하는 게 아마 에이전트를 의미를 할 거예요. 즉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한 거냐 아마 그런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브라우저의 종류와 그 다음에 OS 종류가 A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스 기반의 OS인 거고요. 뭐 다 보지 않더라도 윈도우스 기반의 OS에서 모질라 4.0 기반의 브라우저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니란 얘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니고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계열의 그런 그 브라우저를 사용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윈도우스에서 접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녀석 같으면 여기도 모질라 5.0이라고 되어 있죠. 모질라 5.0이고 윈도우스에서 그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근데 애플 웹킷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 개코.
아예 여기 나오는군요. 크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버전. 크롬 버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로그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한 그런 내용인 거고요. 내용인 거고 어디에서 접속했냐면 미국에서 접속을 여기 컨트리가 있죠. 미국에서 접속을 했어요. 그리고 덴버라고 하는 도시에서 접속을 했어요. CY가 시티인가 봅니다. 시티. 덴버라고 하는 도시에서 접속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보면 역시 미국에서 맥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나 봐요. 거기서 접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고 다른 것들은 약어로 돼 있어서 저도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라티튜드하고 론지튜드예요. 네, 위도 경도 정도. 위도 경도 정도. 그러니까 이 덴버라고 하는 도시의 위도와 경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맥린이라고 하는 도시의 위도, 경도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시간대가 하나지만 동서로 좁아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서로 넓어가지고 시간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시간대냐, 그다음에 여기도 덴버하고 맥리는 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인가 보군요. 네. 시간대가 같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 이렇게 찾아갔었던 그런 기록들 있죠. 서버에 이런 기록들이 남는 거예요. 한국에서 서울 위도 경도 어디에서 뭐 크롬을 사용했는지 엣지를 사용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서버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확인은 됐고 리스트를 만든 것까지는 됐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아직 안 했죠.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간단하게 df라고만 할게요. df는 하고서 pandas.data frame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만들어진 리스트만 넘겨버리시면 돼요. 리스트만 넘겨버리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헤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헤드 출력해 보시면은요. 네. 위쪽에 있었던 것처럼 A, C, NK, TZ, 타임존이라는 의미죠. GR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그 옆에 지금 생략돼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옆쪽으로 쭉 그 컬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럼 이름들을 보시면 컬럼 이름들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이 딕셔너리의 키 값들이 컬럼 이름이 되고 있고요. 얘네들이 컬럼이 되고 있고 각각에 있는 값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다? 각 행에 들어가는 값들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 확인했고요. 아까 리스트에서 랭스가 몇 개였죠? 랭스가 3560개가 있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 몇 개일까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도 3560개죠. 그쵸? 여기 있는 한 줄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잖아요. 그죠? 이게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딕셔너리고 여기가 리스트에 있는 세 번째 딕셔너리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행의 개수, 딕셔너리의 행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냐면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만큼 똑같이 돼야 돼요. 3560개. 볼까요? 인포 보시면 되겠죠. 인포. 데이터 프레임 점 인포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0부터 3559까지 3560개의 행이 있죠. 그 다음에 전체 컬럼의 개수는 18개예요. 이게 컬럼 이름들입니다. 컬럼 이름들인데 행의 개수에 비해서요. 자, C가 아마 컨트리, 국가였던 것 같은데 국가 정보가 빠져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정보가 다 서버에 기록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브라우저를 가지고 접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국가 정보가
안 들어가기도 하고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GR이라고 하는 컬럼도 널을 가지고 있어요. AL이라고 하는 그 정보도 널을 가지고 있어요. CY가 city였죠. 도시. LL이 longitude, latitude.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여기서 특히나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얘네들은요. 널이 엄청 많죠. 그죠? 나머지는 널의 개수가 기껏해야 한 300개 정도? 많아야 한 300개 정도가 널인데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널이고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몇 개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신러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아예 이런 컬럼들은 제거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널이 너무 많아 버리면 다른 것들은 뭐 널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지만 어떤 특정 다른 값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특정 값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뭐 앞에 있는 값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뒤쪽에 있는 값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의의 값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거 같은 거는 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거를 해버리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머신러닝에서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인포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반정형 데이터 가장 대표적인 게 제이슨이에요. 반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게 되면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NA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CSV 파일 읽었을 때는 NA가 기껏해야 한두 개 뭐 이렇게 있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어떤 거는 300개, 뭐 어떤 거는 300개가 더 되죠. 한 500개, 400개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거의 3000개 이상 이런 식으로 NA가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은 분석할 때 우리가 그 NA를 대체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절대 경로 보여드릴까요? 파일 이름만 넣었는데 안 돼요? 자, 파일이 들어가는 위치를 보세요. 파일이, 네, 여기에서 아무것도 폴더 그냥 요 상태에서 example.txt가 있나요? 아마 폴더가 하나가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까 보니까 드래그 앤 드랍이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는데. 드래그 앤 드랍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아마 업로드인가? 네. 여기 버튼이 있네요. 여기에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네요. 버튼 클릭하시면 그 파일을 찾는 게 뜨죠. 그래서 선택하시면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지금 같은 이름으로 제가 업로드를 해버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새로 고침 업로드 됐나요? 네. 여기 있는 업로드 버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나 혹은 여기 있는 업로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업로드된 파일에서 마우스를 위쪽으로 올리시면 점점점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죠. 클릭했을 때 여기 경로 복사가 되시나요? 경로 복사를 하셨으면 한번 그거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지.
이 컨텐츠라고 하는 폴더 위치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재 워킹 디렉토리거든요. 샘플이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를 샘플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폴더가 샘플 데이터라고 되어 있으면 이 폴더 밑에 들어가 있으면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상대 경로예요. 얘가 상대 경로고 절대 경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샘플 데이터. 이게 절대 경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절대 경로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서도 폴더 이름 앞에 슬래시를 쓰면 안 돼요. 슬래시 없이 폴더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쓰시면 정상적으로 읽힐 거예요. 읽힐 거고 만약에 파일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컨텐트 제외하고 이게 상대 경로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업로드 하신 분은 여기다 이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업로드를 하신 것 같고 요거랑 같은 레벨에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픈 잘 되시죠? 네, 다들 다 되셔야 돼요. 네.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부터 밑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까지는 봤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